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덱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간 5%대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장 초반에는 6%까지 상승폭을 확대를 했다가 전강 후 약의 흐름들 속에서 현재는 음봉의 길이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5일선의 이탈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그 상승했었던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덱스터는 뭐 이 상승이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을 바탕으로 올라왔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가 되겠고, 하나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흥행을 했던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의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2 제작 기대감, 뭐 아직 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제작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2가 후속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더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끌어다가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덱스터가 주가가 올라간 만큼 뭔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크게 따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를 현재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뭐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현재 주가가 미리 선반영한 그런 이제 경향이 크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래서 약간은 좀 테마성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좀 잘 흘러가다가 음봉 없이 잘 흘러가다가 지난 이제 10월 8일이었죠. 이때부터 뭔가 이제 거래량의 변화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전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던 그런 이제 흐름들 속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빨리 올라오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난 10월 8일 이후에는 거래량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과거랑은 좀 달라진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는 음봉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특히나 10시 이후에 내다꽂는 이 장대 음봉,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어떤 이제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의 모든 어떤 이런 이제 앞선 매수세보다 훨씬 더 강한 매도세가 출현이 됐던 부분이죠. 그게 한 2만원대에서 그런 이제 매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출현이 됐던 부분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누군가는 저기서 물량을 던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누군가는 던졌으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겠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물량을 던지지 않으면 거래량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근데 거래량이 없는 요런 하락들은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거나 바닥을 찍으면 쉽게 회복이 되는데, 거래량이 터진 거는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이걸 받으면서 물렸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올라갈 때 굉장히 좀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위로는 한 2만원대에서 19,500원대 정도가 현재로서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단기적인 좀 저항대의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반등에서 뭐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어요.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좀 되밀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흐름에서 중요 포인트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흐름에서 중요 포인트는 거래량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거였거든요. 사실 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잖아요. 5일선에서 딱 지지를 받았던 모습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져야 돼요. 그래야 이 상승이 좀 더 연장되면서 전고점 넘어서 이렇게 상승폭을 확장할 수 있는데, 음봉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 더 이상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주가가 못 올라가기 힘들죠. 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기 쉽지가 않죠. 요거보다 더 많은 어떤 매수의 거래량 빵 터져줘야 되는데, 오늘 이 5일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다 말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힘을 잃고 조금 더 이제 하방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5일선도 깨졌다라는 점이 되겠죠. 물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신고가 영역이고 추세나 이런 부분들도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또 바닥을 찍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회복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5일선이 좀 깨지고 이탈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열어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바닥을 어디서 찍을까? 그거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1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2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거래량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구간, 여기서는 누군가 강하게 매수를 잡아준 자리잖아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에서든 뭔가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는 걸 보고 바닥이 잡히는 걸 보고 반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물론 뭐 덱스터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고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거래량이 터지고 5일선에 이탈이 생긴다면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소 좀 관망을 하거나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한 오늘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안정을 찾고 5일선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또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이 생길 거예요. 그때서야 다시금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또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 5일선이 깨지고 나서 나오는 반등,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보통 보면 5일선이 이렇게 깨지잖아요. 이탈이 되고 나서 반등 나와봐야 이게 기술적 반등인데, 종가상으로 5일선 위로 이렇게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5일선이 깨지거나 5일선 밑에 있을 때는 사실상 어떤 단기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만큼 마무리되고 5일선 위로 안착을 했을 때, 그때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딛고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매수 접근 전략이나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장 좀 현명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준다면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요. 언제 다시 이제 5일선 위로 주가가 회복되느냐, 그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5일선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의 하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를 해 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내일이라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출현이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잡는 것보다는 그 전에 들고 있던 분들이 좀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응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고요. 당분간은 조금 이제 어디에서 바닥을 만드는지를 보고 또 안정되는 흐름에서 조심스럽게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이 상승이 13,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이고, 여기에 따른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또 회복하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덱스터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 오늘 덱스터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나오게 되고요. 보통 세 종목 전후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AP 트레이더 카테고리의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도 모바일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시장의 모든 테마가 다 담겨 있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주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보여주고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동향을 한눈에 파악하기 상당히 좀 좋은 어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